일단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책에도 적어놨지만 2015년부터 이미 저는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살았기 때문에 보스턴에는 MIT도 있고, 네, 유명한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자, 기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제약회사도 많이 있지만은 자, 그런 쪽에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런 관심을 계속 키워나갔죠. 그때는 이미 증강현실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얘기들이 이미 계속 있었고 이미 테슬라라는 차도 2017년 그때쯤부터 이제 보스턴에 전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팔리기 시작했는데 이미 프루덴셜이라는데 예, 그런 데 가가지고 테슬라 차도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고 무어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렇게 참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예, 그런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암호화폐 연구도 아마 2017년부터 이미 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일단은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어떤 발전이 있는지 알면은 그 안에 있는 종목들만 잘 예, 선별해 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분야별로 네, 클라우드면 클라우드,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뭐 산업용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면 로봇, 뭐 그다음에 뭐 우주 산업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드론도 될 수 있고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해서 산업별로 경제적 해자를 달성한다 그러죠. 워런 버핏이 한 말인데. 자기만의 성을 만들고 그 주변에 물을 파가지고 어떤 기업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저작권이죠. 예, IP. 자, 그래서 이제 패튼, 특허 같은 걸로 아무나 이 경쟁에서 뛰어들어서 본인들을 이길 수 없게끔 그 분야에 1등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1등 기업들을 잘 고르면은 일단은 예, 4차 혁명 한 그런 산업에서도 예, 잘 살아남아서 앞으로 잘 성장을 할 거다. 자,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쪽에 1등이 그때 누구였냐?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은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2020년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기업에서 플러스 기업으로 바뀌는 그런 과도기였기 때문에 아, 이제는 사도 되겠다. 그래서 공매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그런 단계였죠. 예, 그래서 자, 테슬라 주식은 그때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종합 ETF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기업, 자동차 기업, 자율주행 기업. 제가 또 환경 보호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쪽에 이제 태양 예, 에너지 솔라시티도 하고 있고 자, 거기에다 전기차도 하고 있고 배터리도 하고 네, 뭐 등등 해서 자, 모든 것들을 예, 환경 ETF처럼 예, 살 수 있는 예, 그런 장점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일단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뭐 도조라든지 슈퍼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자, 그때 당시에 자, 요쪽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요쪽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처리는 CPU보다는 GPU가 좋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인텔이 장악하고 있던 CPU 시장보다는 GPU 시장으로 넘어가야지 그게 인공지능 쪽에 더 도움이 될 거다. 근데 GPU를 그때 엔비디아가 잘 만들고 있었거든요. 컴퓨터 쪽에서. 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이제 테슬라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사기 시작했죠. 물론 다른 기업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자, 아마존 이런 것들도 다 그때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올라왔는데, 뭐, 이커머스 쪽의 대표 주자, AWS, 클라우드 쪽에 아마존,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클라우드 쪽 잘 하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애플은 또 이렇게 뭐, 아이폰이라든지, 자, 그때 핸드폰 쪽에 또 1위 기업으로 잘 장악을 하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메타라든지 소셜미디어 쪽은 메타, 또 검색 쪽은 구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종합적으로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네, 수익을 많이 냈죠. 예. 테슬라가 종합 ETF적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수직 통합이 됐죠. 네, 그래서 배터리도 만들고 네, 거기에다가 네, 자동차도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충전할 수 있는 슈퍼차저 산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 태양 산업도 예 하고 있어서 이제 파워월 같은 것도 이제 설치를 해주고 이제 솔라 이제 루프 뭐 이제 지붕 같은 것도 설치를 해주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생산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메가팩 산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자동차를 더 잘 팔 수 있게끔 자율주행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차 자율주행이 더 발전이 되면은 곧 공유택시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 자동차가 서가지고 움직이면은 로보트가 돼서 옵티머스 같이, 자, 로보트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요, 생각보다 테슬라가. 테슬라가 뭐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니까 종합 ETF적 성격이 있고 이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동차 쪽에서도 경쟁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 2020년에는 2025년쯤 되면 경쟁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은 중국의 BYD 빼고는 그렇게 테슬라의 위협이 될 만한 그런 기업은 없고요. 어차피 중국 기업들은 미국으로 들어오기에는 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지금 테슬라 경쟁을 잘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예, 자동차 쪽의 경쟁력도 좋고, 자동차 쪽에서 새로운 모델도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모델 3, 모델 Y에다가 사이버 트럭도 작년에 나와서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2만 대 이상. 거기에다 내년에 세미 트럭도 또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사이버캡 나와서 이제 공유 차량까지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탑재되고 그래서 경쟁력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성장도 꾸준하게 하면서 아마도 매년 한 35%에서 한 50% 사이까지는 꾸준하게 2030년까지 성장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하고 테슬라를 일단은 잘 비중을 조절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목표 주가라는 게 있고 적정 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회사도 막 살 수는 없어요. 앞으로 2030년까지 테슬라가 600불 갈 거다, 700불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싼 가격에 막 살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보통 고점에 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회사인지 일단 판단을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인지 판단을 해라. 테슬라가 좋은 회사다. 판단이 됐죠. 그 믿음이 있죠. 근데 주가가 떨어져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많이. 좋은 회사를 싸게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싸게 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먼 미래의 목표 주가 생각하면서 지금 사면 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 6년이 남아 있는데 지금 350불에 사면 700불까지 가도 두 배밖에 못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6년 동안 두 배면 사실은 좋은 수익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1년에 뭐 10%씩 수익 내면 한 두 배 정도 되긴 하는데 지금 성장주 투자하면 1년에 그래도 15% 20%는 좀 보고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 정도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자, 일단 잘 된다는 가정하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경쟁자가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2030년까지 700불이 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적정 가격보다 싸게 사라. 좋은 회사를 적정 가격보다 싸게 사라. 이렇게. 좋은 가격을 목표 주가보다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적정 주가보다 싸게 사라. 이 적정 주가라는 거는 그때그때 실적이 나올 때마다 실적의 바탕을 둔, 펀더멘털의 바탕을 둔 적절한 가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간값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모멘텀이 아주 좋을 때랑 모멘텀이 아주 나쁠 때, 심리적으로 가장 좋을 때랑 나쁠 때의 그 중간값.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죠. 이제 펀더멘털의 바탕을 둬서 이제 DCF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미래 수익을 다 현재로 환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절대적 방식으로 DCF,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 방식으로 예, 그걸 어 구할 수도 있고, 자, 아니면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당 순이익에다가 P 멀티플을 곱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이 3불인데 이제 멀티플을 네, 그 이상 뭐 예, 70 정도 줘가지고, 네, 70 너무 많이 주긴 하는데. 자, 아무튼, 매년 50%씩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그것도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뭐 200불 넘게 나오거든요. 65를 곱하면 뭐 더 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적정국 주가를 구해서 그거보다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올해 초만 해도 테슬라가 140불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40불, 160불, 180불 이럴 때는 그때는 적정 주가를 한 200불 정도 보고 있었는데 그때보다 쌀 때
사셨으면은 지금 올라올 때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마을도 보면은 뭐 50%에서 100% 이상씩 수익을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또 열매를 따고, 네, 그렇게 해서 비중을 조절하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적정 주가보다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초까지 목표 주가를 세운 게 350불 정도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350불 잡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올 초까지만 해도 목표가 300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적정주가 350불 올렸습니다. 그래서 350불 지금 달성을 했죠. 근데 너무 빠르죠. 그래서 내년에 한 6월 정도에 달성을 할 거를 이미 달성을 했죠. 그러면은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350불 정도 넘어가면 또 열매들을 또 열심히 따고,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조금 더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올해 초에 올해는 300이지만 내년에는 400 정도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이제 400 정도 보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고, 웨드부시의 대나 아입스도 이제 400불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 좀 수혜를 입을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7,500달러 크레딧이 좀 떨어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주에서 나오는 그런 세금 혜택도 좀 없어지고, 그렇지만 테슬라가 지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그만큼 또 수익을 내고, 다른 차들이 약간 도태되면 테슬라가 더 이제 많이 팔릴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조금 더 완성되고 그러면은 아마도 내년 말까지 또 400불 정도 목표로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350불, 60불까지 올라왔는데 400불까지 가더라도 내년 말까지 10%밖에 수익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큰 수익을 내려면은 다시 한번 가격이 뭐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주식이. 자,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지면 만약에 그렇게 어 7,500달러 크레딧이 없어지는 그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4월 달에 그 텍스 크레딧이 없어지고 1분기 실적이 나올 때라든지 자, 그럴 때 또 충격을 입으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좀 내려갈 때 대비해 가지고 지금 좀 열매를 따놓고 비중만 조절하면서 예, 좀 올라온 것들은 좀 열매 따고 현금 준비해 놨다가 예, 그때 또 기회 보면 또 줍줍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테슬라랑 경쟁하려면 전기차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다 이제 자율주행을 탑재를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우수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는 지금 리비안이 조금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비안이 SUV라든지 이제 트럭 같은 걸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잘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협적이진 않는데 리비안이 좀 따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 중에서는 현대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가 거의 2위로 지금 테슬라한테 따라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전기차 기술은 이미 1세대입니다. 이게 자율주행 탑재 이전의 1세대로서는 가장 우수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테슬라를 잡을 수 있는 게 현대라든지 이제 리비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차 중에서는 BYD가 가장 앞서가고 있죠. 물론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워런 버핏은 그쪽에 투자하고 있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BYD가 전 세계 매출에서 테슬라랑 거의 비슷한 입장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BYD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진출하죠. 남미에도 진출하죠. 유럽에도 진출하죠. 이제 미국에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관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 일단은 중국이 아마 전기차에서는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가장 앞서갑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한국 이런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럽 쪽에서도 이제 복스바겐이라든지 열심히 따라오려고 BMW도 노력을 하는데 벤츠도 있죠. 예, 근데 아마 생산성 면에서 예, 그게 힘들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은 엔비디아가 이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 웨이모가 좀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13.2 FSD가 나왔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웨이모랑 거의 비슷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웨이모가 이제 자율주행도 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가 그걸 도와주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이 다른 기업들한테 이제 또 탑재가 되면은 이제 테슬라와의 이제 경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일단은 내년은 일단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조금 더 한 2026년이나 7년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